이제 본론 이제 핵심에 도달하는데요. 이 저자들은요, 민주주의를 지켜오는 것이 뭐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정치인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헌법이라는 건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대통령이 뭘 구체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다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독재자가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정말로 성공적인 민주주의는 그런 법과 제도만 갖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비공식적인 규범에 더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규범은 바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책의 중요한 요지이자 핵심입니다. 상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입니다. 상대 경쟁자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정당한 경쟁자, 스포츠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정도로 봐야지 상대를 섬멸해야 할 대상, 없애져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그것은 이미 정치가 아니고 전쟁이잖아요. 또 상대를 적으로 보면은 정권을 뺏기게 되면 나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상대를 투옥시킬 것이고 정권을 뺏긴 사람은 어떻게든 정부를 전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경쟁자를 적이 아니고 정당한 경쟁자로 본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 자제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나열해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그거를 무소불위로 행한다면 독재자가 되겠죠. 그래서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 이게 제도적 자제인데요. 특히 대통령제에서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불신임안을 내고 또 금방금방 선거를 통해서 바뀌잖아요. 대통령은 4년이나 몇 년 임기 동안에는 사실상 제왕적 권력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제도적 자제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상대를 적으로 탄압하는 쪽으로 하면은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대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그 정쟁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정당 투쟁이 돼야지 이게 자칫하면 적대적인 투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 자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일을 하면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는 사실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그런데 지금 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감시견이 돼야 되는데 애완견이 되거나 투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는 애완견이 되고요.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투견이 되는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요, 그 제왕적 대통령제,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지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이 항상 있는 것이다. 왜? 헌법에서 모든 걸 다 세세하게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위험이 상존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는 기능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있고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적 습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적 습속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민주적인 사고방식, 문화 이런 건데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존중을 하고요. 아까 말한 상호 관용과 자제 규범을 사회 전체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알렉시스 또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70, 80년대 프랑스 혁명 그 시기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정치를 분석한 책입니다. 여기에서도요, 또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뭐냐? 바로 habit of mind, 마음의 습속이라는 겁니다. 그런 민주적 문화 태도가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저자도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 관용과 자제라고 하는 규범이 해체가 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느냐. 미국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점점 정당이 정책의 차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로 나눠져 버렸다는 거죠. 1960년대 미국의 선거법 개정 이후에 미국이 지금 정당이 점점 더 이념적 차이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개 민주당은 인종적 다양성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주장하는 쪽이 많이 있고요. 공화당은 점점 백인 중심의 기독교 중심의 우파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점점 공통 분모가 줄고 문화 차이, 가치관의 차이까지도 명백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상호 관용과 자제라는 규범도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만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 식으로 서로가 정치 경쟁이 아주 거의 전쟁 수준으로까지 이루고 있다. 상대를 악하고 비도덕적인 존재로 보고요. 또 서로 당파 간의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점점 양극화되니까 선거 전략상 유동층을 포기하고 내 지지층만이라도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강성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른 정당 지지자와는 결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의 한 절반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이야기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가장 앞선다고 하는 미국에서 지금 이런 정도니까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됐는가를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건 다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거는 앞으로 트럼프의 운명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첫째는 여당인 공화당이 얼마나 트럼프하고 협조하느냐 비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는 국민 여론이 얼마나 트럼프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는 대외적 안보 위기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대개 독재자들은요, 자기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이용합니다. 대외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죠. 이 저자들은 트럼프가 지금 안보 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도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굉장히 지금 살얼음을 걷고 있는데 대단히 유념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모델이 아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제 허탈하죠. 우리는 미국을 모델로 해왔는데 현재 미국의 헌법이나 문화 속에는 민주주의 붕괴를 막아낼 특별한 장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과정이 오히려 정당 정치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점점 더 그런 그 민주주의의 규범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민주주의의 미래 시나리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트럼프를 몰아내는 겁니다. 다음 2년 후에 선거에서. 그런데 저자들은 트럼프를 몰아낸다고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전에 한 10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미국의 이런 아까 그런 규범들이 상대를 존중하고 그 제도적 권력을 자제하는 그런 것들이 무너져 왔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그걸 가속화시켰지만은 트럼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백인 민족주의 또는 인종주의를 앞세워서 계속 승리해 나가는 시나리오인데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반대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범위한 세력의 저항, 폭력 사태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이 저자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이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불행하지만 점점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규범도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참 암울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민주주의를 한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영구하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건 하나 과정이다. 그것도 험난한 과정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국의 신조라고 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절차적 기반이 중요하다. 사실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만을 중시한다면 독재도 다 용인하잖아요. 경제 성장만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 아닙니까? 옛날에 독재의 논리였죠. 근데 민주주의는 사실은 과정과 절차 그 자체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무너지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기본 규범을 다시 살리지 않으면 미국의 민주주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과연 우리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제가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